제임스 제크는 베트남 전쟁 중 미국 해병대 소속 스나이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해병대 1사단의 일부로 활동하며 전투에서 뛰어난 저격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제임스 제크는 전투 중 여러 차례의 전투와 작전에 참여했고 그의 저격 기술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전투 기록이나 개인적인 일화는 다양한 전쟁 관련 문서와 전쟁 기념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가 어떻게 전투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쟁 참전자의 경험을 다룬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제임스 제크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그와 같은 스나이퍼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수행한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임스 제크와 그의 동시대 스나이퍼들이 겪었던 경험과 그들의 전투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스나이퍼. 전략적 역할. 스나이퍼는 적의 주요 인물이나 장비를 목표로 삼아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아군의 위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에서는 게릴라 전투가 주요 전투 형태였기 때문에 스나이퍼의 정확한 사격 능력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정밀 사격 훈련. 많은 스나이퍼들은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에는 기후변화, 다양한 거리에서의 사격 기술, 심리적 압박 속에서의 결정적 순간 대응 능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작전과 임무. 스나이퍼들은 종종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기 위해 특수작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또는 소규모 팀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종종 위험한 지역에 잠입하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신적 영향. 전투 중 스나이퍼들은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전투 후 PTSD와 같은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비. 당시 사용된 스나이퍼 라이플은 M21, M40, 그리고 M14와 같은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총기들은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제공하여 저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임스 제크의 개인적인 일화나 전투 경험에 대한 정보는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 문헌이나 회고록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관련 서적이나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러한 스나이퍼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스나이퍼 구체적 사례. 스나이퍼 전쟁.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국과 남베트남 군대는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의 게릴라 전투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나이퍼는 적의 주요 인물들을 저격함으로써 전투의 판세를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과 밀림에서의 전투에서는 스나이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저격수의 전술. 저격수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군인들과 떨어져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목표물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조준을 통해 적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기회를 잡아 저격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은신하기 쉬운 위치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정신적 압박. 저격수들은 자신이 저격한 적군에 대한 책임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전투에서의 성공은 종종 그들의 사기와 팀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적을 죽이는 일은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투 경험과 전후 영향.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많은 저격수들은 전투 후 심각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의 경험을 회상하며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록과 회고록. 일부 베트남 전쟁 스나이퍼들은 자신의 경험을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 전투의 현실을 보여주고 스나이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더 원데카트 어이와 같은 저격수들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나이퍼. 베트남 전쟁 동안 유명한 저격수로는 캐롤 라이온스와 데이비드 하비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전투에서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경험담은 많은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 문헌. 더 스나이퍼. 이 책은 전쟁 중 저격수의 경험을 다룬 자료로
여러 저격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큐멘터리가 베트남 전쟁 중의 저격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실제 전투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제임스 제크와 같은 베트남 전쟁 스나이퍼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추가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는 저격수들의 전투 임무, 그들의 훈련, 전투 후의 경험과 정신적 영향, 그리고 이들이 남긴 유산에 대한 것입니다. 스나이퍼의 전투 임무. 전술적 목표. 스나이퍼들은 전투 중 특정 목표를 정하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들 목표에는 적의 고위 지휘관, 통신시설, 보급 경로, 심지어 적군의 사기를 꺾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저격수들은 자신의 목표를 관찰하고 타이밍을 잘 맞춰 저격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숨죽이며 대기해야 했습니다. 팀워크와 협력. 스나이퍼들은 보통 스퍼터라는 동료와 함께 작전했습니다. 스퍼터는 스나이퍼의 사격을 보조하며 목표물의 거리, 바람의 세기, 환경적 요소 등을 측정하여 저격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전투에서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훈련 과정. 기초 훈련. 스나이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후 저격수 훈련에서 더 발전된 사격 기술, 관찰 능력, 그리고 전투 전술을 배웠습니다. 특수 훈련. 저격수들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에는 스텔스 이동, 정밀 사격, 야간 작전 수행, 그리고 생존 기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전투 후의 경험. 정신적 영향. 전투를 마친 후 많은 저격수들은 PTSD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전투에서의 결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떠올리며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사회로 돌아온 후 이러한 경험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상담과 지원. 베트남 전쟁 이후 많은 전역 군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를 위해 심리적 지원과 상담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 기관이 PTSD를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유산과 역사적 중요성. 기억과 기념. 많은 전쟁 참전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전쟁 관련 기념관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후세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 전쟁의 복잡한 역사와 저격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와 문헌. 여러 영화와 문헌에서 저격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메리칸 스나이퍼는 현대 전쟁에서의 저격수의 역할과 그들이 겪는 고뇌를 조명합니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전쟁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고 저격수들이 겪었던 고통을 더 널리 알리게 됩니다. 기술 발전. 베트남 전쟁을 통해 저격수의 전술과 기술이 발전하였고 이후의 군사작전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대 스나이퍼들은 더욱 정밀한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저격수들이 전투에서 맡았던 역할과 그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임스 제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그가 활동했던 시기의 저격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저격수의 역할. 정보 수집. 저격수들은 단순히 적을 저격하는 것 외에도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적의 이동 경로를 관찰하고 군사작전의 변화나 적군의 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아군의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리전. 저격수의 존재 자체가 심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군은 저격수가 자신들의 고위 지휘관이나 병력을 저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적군의 전투 의욕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작전의 다양성. 저격수들은 다양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찰작전, 구출작전, 그리고 직접적인 전투작전 등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임무 수행은 저격수의 전반적인 훈련과 능력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훈련과 준비. 정밀 조준 훈련. 저격수는
장비에 대한 숙련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총기 시스템과 장비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 다양한 사격거리에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간 및 환경훈련 저격수들은 야간 작전에서의 사격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의 작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 특정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투 중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투 후 경험. 사회적 재적응 전투에서 돌아온 저격수들은 전후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전투 중의 경험이 사회적 관계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많은 저격수가 겪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PTSD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 치유 전후 많은 군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치료를 통해 정신적 치유를 시도했습니다. 여러 지원 그룹과 상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저격수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산과 기념. 기념 사업. 많은 국가와 지역사회에서는 전쟁 참전자의 경험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와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념관은 그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전쟁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교육과 연구. 베트남 전쟁의 저격수들은 전쟁사와 군사학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이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쟁의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화적 표현. 영화, 책, 다큐멘터리 등에서 저격수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는 대중에게 전쟁의 복잡성을 알리고 저격수들의 고통과 희생을 조명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풀메털. 제컨은 전쟁의 현실과 저격수의 심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현대 스나이퍼. 베트남 전쟁에서의 경험은 현대 군사작전의 저격수 전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의 저격수들은 더 정교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작전을 수행하며 전투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론. 제임스 제크와 같은 저격수들의 이야기는 베트남 전쟁의 복잡한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전투에서의 역할을 통해 전투의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했으며 그들의 경험은 현대 군사 전략과 전투 전술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격수들의 개인적 경험, 전투에서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되고 기념될 것입니다.